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인기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단편 우리 집에 놀러 오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며 일상의 탈출을 꿈꾸는 생생한 캐릭터의 주인공을 통해 유쾌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쿠다 히데오 지음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아내 히토미가 집을 나가버리자 방이 물 빠진 수영장처럼 넓어졌다. 자신의 가구까지 몽땅 새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새 집이란 미나토구에 있는 장인 소유의 투자용 아파트다. 높은 층에서는 도쿄타워가 보인다나. 마침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차피 별거 하는 거 거기서 살아라 하며 친정에서 제공했다. 전에 방은 하나지만 20평이 넘는다고 들은 적이 있다. 집세 부담이 없어 월급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테니 히토미는 인테리어에 온 정열을 쏟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구점의 쇼윈도처럼 색감과 소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실내를 꾸몄으리라. 히토미는 대형 가전제품 회사에 근무하는 산업 디자이너다. 세련되고 앙증맞은 청소기와 전자레인지를 만든다. 한편 단합의 마사하루는 38살의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백화점의 아동복을 납품하고 있다. 일에 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취직난이 심각해졌을 때 겨우 뚫고 들어간 의류회사다. 결혼할 때에는 아이 생기면 옷 걱정은 않겠네 하면서 둘이 흥분했는데 언젠가는 사업체를 차리고 싶다는 히토미 때문에 한 해 두 해 미루다 결국 아이 하나 없는 상태로 별거하는 신세가 되었다. 곧바로 이혼하지 않은 것은 8년이나 같이 살았으니 잠시 별거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 때문이었다. 누가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둘 다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다고 아내를 기꺼이 내보낼 수 있는 심정은 아니어서 마사하루는 출장 가 있는 2박 3일 동안에 짐을 옮겨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카펫에서 머그컵까지 제 손으로 고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가져가 버려 휑한 실내만 남았다. 텔레비전과 팩스 겸 전화기는 마사하루도 비용을 분담했는데 하기야 냉장고와 세탁기와 침대는 두고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들이 디자인에 까다로운 히토미의 눈에 차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세타가야의 교도, 방 2개의 20평짜리 월세 아파트가 한없이 썰렁하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고 침실에는 커다란 더블 침대가 있을 뿐이고 다다미방은 창고로 변했다. 아무튼 오랜만에 독신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거침없이 나오는 방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화장실에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를 본다. 커튼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별거를 시작하고 처음 맞은 토요일, 마사하루는 생활용품을 사러 나가기로 했다. 평일에는 야근이 많아서 집에 들어와 봐야 잠만 자니까 잘 몰랐는데 겨울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 있으려니 소파와 커튼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었다. 따지고 고를 생각이 없어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형 할인 매장에 갔다. 손님 대부분이 가족끼리 나온 사람들이라 아이들이 매장 사이사이를 뛰어다녔다.
서민적인 것을 싫어하는 히토미는 꺼려했던 할인 매장이다. 우선은 침구 매장에서 커튼부터 물색했다. 히토미가 있을 때는 엷은 그린색 커튼이 걸려 있었다. 같이 사러 갔기 때문에 창틀 사이즈에 맞춰 주문하는 요령 정도는 알고 있다. 요즘 아파트는 구식 창틀 치수가 맞지 않는다.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무난하게 베이지를 골랐다. 벽은 흰색이고 마루는 갈색이라서 그 중간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남쪽 모퉁이 집이라 창문이 많은 탓에 빛을 차단하는 기능성 천을 선택하자 20만 원이나 들었다. 다음은 카펫이다. 전에는 하얀 바탕에 그린색 도트 무늬 러그가 깔려 있었다. 보기에는 좋아도 때가 탈까봐 히토미가 드러눕지 못하게 하는 통에 불만스러웠다. 이것저것 고른 끝에 짙은 연지색에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는 것으로 선택했다. 5평 남짓대는 거실 전체에 깔 필요는 없어서 사방 2m짜리로 샀다. 가격은 3만 원. 그런대로 싸게 샀다 싶어 만족했다. 둘 다 일주일 후 토요일에 배달된다고 한다. 2가지만 샀는데도 2시간이나 지났다. 내내 서 있었던 데다 쇼핑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했는지 마사하루는 피로감을 느꼈다. 잠시 쉬면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꼭대기층은 식당가다. 올라가 보니 가족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이 많아서 시끌시끌했다. 여기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마사하루는 한숨을 쉬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남자가 혼자서 외식을 하자니 영 볼품이 없었다. 그렇구나. 앞으로는 나 혼자다. 밥도 내 손으로 지어 먹어야 한다. 전기밥솥과 냄비도 히토미가 다 가져가 버렸다. 남은 것은 달랑, 주전자 하나. 배는 고팠지만 참기로 하고 한층 아래에 있는 주방용품 매장으로 갔다. 뭘 사야 하는지 오리무중이었지만 일단 조그만 프라이팬과 편수 냄비를 샀다. 한눈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홍차 주전자와 찻잔 세트도 샀다. 그것들을 양손에 들고 다시 가구 매장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오늘 쇼핑의 주목적인 소파인데 이왕 사는 거 들어놓을 수 있는 3인용이 좋겠다. 지금까지는 값비싼 이태리제 가죽 응접 세트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의 폼은 났지만 등받이가 낮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게다가 팔걸이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라서 베고 누울 수 없었다. 매장에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응접 세트 몇 종류가 전시되어 있었다. 할인 매장이라 그런지 이거다 싶은 것이 없었다. 물건을 손님에 맞춰 구비하는 것이다. 성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물건도 보기로 했다. 전에 순환도로변에서 얼핏 대형 가구점을 본 것 같은데 도중에 라면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 가구점으로 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제품의 다양함에 놀랐다. 체육관만큼이나 넓고 밝은 매장에 각종 가구가 기품 있게 전시되어 있었다. 마사하루는 천천히 살피며 다녔다. 마음에 들면 앉아서 감촉과 푹신한 정도를 확인했다. 각종 메이커의 카탈로그도 비치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팔락팔락 넘겨보았다. 카탈로그를 보면서 미리 점 찍어두는 방법도 있었구나. 메이커별로 수집하자 단박에 잡지만큼의 두께가 되었다. 매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도 이거다 싶은 소파를 찾지 못했다. 그런대로 마음에 든다 싶으면 상당히 비쌌다. 예산은 5만 엔 정도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마사하루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카탈로그도 많이 모았으니까 이왕 살 바에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싶었다. 가구는 한 번 사면 쉬이 교체할 수 없다. 내일도 시간은 있다. 내친 걸음에 조명기구를 하나 샀다. 가시 달린 독특한 스탠드다. 히토미는 간접 조명을 좋아했지만 직선적인 디자인이라 푸근함이 없었다. 거실 한 구석에 스탠드를 세워놓고 우디 앨런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를 따스한 계통의 색으로 꾸미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내는 편안하고 아늑한 것이 최고다. 돌아오는 길에 책방에서 인테리어 잡지를 몇 권 샀다. 히토미가 읽는 것을 옆에서 들여다본 적은 있어도 제 손으로 사기는 처음이었다. 밤에는 동네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포크 커틀릿 도시락을 사와서 거실에 앉아 잡지를 읽으면서 먹었다. 텔레비전이 없어 소형 오디오로 재즈를 들었다. 잡지가 참고가 되었다. 실내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낮고 너비도 좁은 소파를 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급하게 사지 않기를 잘했다. 역시 가구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내일은 좀 더 멀리까지 가보기로 했다. 예산을 늘려도 상관없다. 아파트를 사려고 저금한 돈이 몇백만 엔 있는데 당분간은 쓸 일이 없다. 오늘 사들고 온 스탠드가 살풍경한 거실을 따스하게 비춰주었다. 일요일에는 차를 몰고 신주쿠로 나갔다. 마루이 백화점의 인더룸부터 탐색을 시작했다. 손님은 대부분 젊은 부부거나 데이트하는 연인들이었다. 남자 혼자 다니자니 왠지 어색하고 거북했다. 하지만 풀이 죽어서는 안 된다. 괜찮다 싶은 소파가 있으면 마사하루는 줄자를 꺼내들고 이 소파를 놓으면 벽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를 재고 수첩에 메모했다. 정말 살 손님처럼 보이는지 점원이 열심히 말을 건넸다. 사고 싶은 소파를 설명하자 친절하게 매장을 안내해 주었다. 그런데도 마음에 쏙 드는 결정적인 소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한눈에 반한 테이블이 있었다. 다리가 한 개인 카페 테이블이었다.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의자도 괜찮았다. 철제 파이프에 쿠션은 선명한 빨강이었다. 부엌에 놓을 수도 있는 사이즈여서 이 테이블과 의자가 있으면 바닥에서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테이블과 의자 2개를 사기로 했다. 합해서 6만 엔이나 하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런 것을 두고 만남이라 하는가 보다. 마사하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라건대 소파와도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다음 주 토요일에 배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길로 백화점 이세탄과 미츠코시를 돌았다. 일 때문에 아동복 매장은 자주 찾았지만 가구 매장을 찾기는 처음이었다. 과연 인류백화점이었다. 모두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 가격을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가구는 평생 쓰는 것이라며 수입품을 사는 히토미라면 좋아서 눈을 번득이겠지만 마사하루는 히토미의 그런 태도에 늘 회의적이었다. 그때 본 것이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다. 사랑을 맹세한 두 사람이 이혼하듯 사람은 언젠가는 실증을 낸다. 무인양품에도 들렀다. 이 회사의 자연주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가전제품은 단순한 디자인에 호감이 갔다. 히토미도 늘 라이벌로 여겼는데 그럴만하다 싶었다. 카탈로그만 집어들고 필요한 것은 다음에 사기로 했다. 이어서 도쿄엔지에 갔다. 복잡하기는 해도 만물상 같은 분위기에 긴장이 풀렸다. 이런 장소야말로 자신의 영역인 듯하다. 20대 독신 시절이 생각났다. 취직과 동시에 분가를 하면서 도쿄 현지에서 시스템 가구를 샀었다.
철제 선반과 파이프를 조립해서 벽 한 면을 책꽂이로 썼다. 거기에 오디오를 올려놓고 레코드도 꽂고 생각난 김에 다음에 집에 가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레코드 300장을 들고 와야겠다. 자리만 차지한다는 히토미의 잔소리에 눈물을 삼키며 고향집으로 보냈던 것들이다. 그럼 턴테이블도 사야 한다. CD 시대가 되어 언젠가 없애버리고 말았다. 살 게 꽤 많은데 어째 신바람이 났다. 연말에 받은 보너스도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있다. 도쿄 현지에도 마음에 드는 소파가 없었다. 그래도 낙담은 하지 않았다. 레코드를 수납하기에 딱 좋은 선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벽돌색 나무로 짠 것인데 가격에 비해 고급스러웠다. 키가 낮아 창문을 가리지 않는 점도 좋았다. 사는 김에 세트인 책꽂이도 2개 주문하기로 했다. 선반과 같은 디자인에 그리 깊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았다. 히토미는 거실에 책꽂이를 두지 못하게 했다. 마사하루가 좋아하는 미스터리는 표지가 촌스러워 거실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였다. 그 대신 벽 한 면에 꽃병과 장식물과 영어책을 전시했다. 책도 인테리어였던 것이다. 점심을 거른 터라 오후 2시 넘어 맥도널드에서 세트 메뉴를 사들고 차 안에서 먹었다. 역시 밥을 해먹는 게 좋겠어. 마사하루는 감자튀김을 입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결혼 전에는 주로 외식을 했지만 지금은 동네 음식점이라도 혼자 들어갈 용기는 없다. 단골 메밀국수집은 있지만 혼자 가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하고 눈치를 살필 것이다. 히토미나 나나 동네 사람들과 별 교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멀어질 것 같다. 그래,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사자. 마사하루는 무인양품으로 돌아갔다. 오늘도 소파는 물 건너간 듯하다.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썰렁하다. 무언가 들고 돌아갈 수 있는 성과가 필요했다. 결국 무인양품에서 1시간 이상 돌아다니며 그릇과 조리도구까지 사고 말았다. 트렁크가 짐으로 가득 찼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쇼핑이 의외로 즐거웠다. 다음 토요일이 되자 주문한 물건들이 줄줄이 배달되었다. 먼저 커튼을 걸고 거실에 카펫을 깔았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거실의 울림이 줄어들고 스산함도 사라졌다. 이어 선반과 책꽂이를 벽에 바짝 붙여 마주보게 놓았다. 어제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 조그만 화분 3개를 선반 위에 올려놓자 새 친구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선인장이 숲속의 난쟁이 같았다. 책꽂이에 책을 꽂았다. 벽장에 처박아 두었던 미스터리 단행본과 레코드 컬렉터스 10년치를 꽂았더니 알록달록한 색감이 생기면서 거실 전체가 생기를 띄었다. 당장에 레코드도 꽂고 싶었다. 테이블과 의자는 부엌에 놓았다. 사이즈가 딱 맞아 마사하루는 뛸 듯이 기뻤다. 테이블 바로 위에 등을 하나 달자. 식탁보도 사야겠어. 밤에는 여기서 저녁을 먹는 거다. 오후에 차를 몰고 가와사키로 내려갔다. 레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도 화해를 안 했니? 아마 좀 힘들 겁니다. 마사하루는 마치 남의 일처럼 대답했다. 어머니가 설득하는데도 애매한 대답만 하고서 창고에서 레코드가 담겨있는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조그만 텔레비전과 청소기와 안진뱅이 책상도 챙겼다. 이 길로 턴테이블을 사러 가자고 생각했다. 소형 오디오에 연결해서 오늘 밤에는 느긋하게 옛 노래를 듣는 거다. 벌써 가려고 저녁 먹고 가지 그러냐?
아직 2시밖에 안 되었는데 저녁은요? 할 일이 많습니다. 마사하루는 도망치듯 고향집을 뒤로 했다. 이 꼴에 장남이라니 마음이 아프다. 카와사키 역 앞에 있는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턴테이블을 물색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값이 싼 기종을 살 수도 있지만 오디오 풀세트를 구입해서 옛 취미를 되살리는 방법도 있었다. 마사하루는 중학 시절부터 락 음악을 좋아했다. 학생 때는 용돈만 받았다 하면 LP와 CD를 사는데 털어넣었다. CD도 500장이나 갖고 있다. 공간을 차지한다고 히토미가 견제하는 바람에 미니 오디오로 만족하면서도 언젠가 한 번은 본격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다. 점원과 얘기하다가 레코드를 300장이나 갖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쓸만한 기기를 사는 게 좋죠. 라고 했다. 한꺼번에 구입하기 벅차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지요. 턴테이블을 사고 그 다음에는 스피커, 또 그 다음에는 앰프, 그리고 마지막에는 CD 플레이어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제 어른이고 수입도 있다. 그 정도 오디오 장치를 갖출 자격은 있을 듯했다. 급한 대로 값싼 것을 사려던 생각을 지워버렸다. 아무튼 일단 들어보시죠. 점원의 제안을 따랐다. 재즈 피아노가 매장에 흘렀다. 마사하루는 감동했다. 마치 연주 현장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거야, 바로 이거. 이런 사운드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오래도록 꿈꾸던 것이다. 기분이 점점 고양되었다. 합계 5만행이 넘는 오디오 세트였다. 5만행이라.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를 사려던 돈이 있다. 잠깐 생각해보고 결정하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초박형 LCD 텔레비전과 서라운드 시스템을 구경했다. 최첨단 기기의 대단함에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니. 조명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기기들. 자신은 줄곧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했다. 언젠가는 아파트를 사려고 열심히 저금도 했다. 가끔 부부끼리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사치도 부렸지만 모두 과거로 사라지는 것들 뿐이었다. 하루하루를 검소하게 살았다. 히토미는 좋아하는 인테리어에 둘러싸여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사하루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은 좋아하는 책과 CD에 둘러싸여 살고 싶었다. 매장 구석에 오디오장 코너가 있었다. 전시품 중 하나가 한눈에 쏙 들어왔다. 견고한 나무판을 검은 폴이 받치고 있었다. 그걸 사다 거실에 놓고 오디오를 올려놓는 상상을 했다. 가격을 보니 8만엔이었다. 역시 좋은 물건은 비싸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확 사버릴까? 자신은 골프도 치지 않고 경륜이나 경마도 하지 않는다. 술과 마작은 그저 조금 하는 정도다. 덕분에 절약한 돈이 100만, 아니 200만엔도 더 들 것이다. 급히 오디오 매장으로 돌아가 아까 그 점원을 찾았다. 사고 싶은 오디오장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얼마에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표에서 3만엔 정도 깎아주었다. 양판점이라 다르기는 다르다. 사겠습니다. 마사하루는 힘차게 말했다. 아, 결국은 저지르고 말았군. 마음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비웃었다. 턴테이블은 재고가 있어 바로 들고 갈 수 있었다. 나머지는 빨라야 화요일 오전에 배달된다. 그날은 이유를 둘러대고 오후에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갑자기 레코드가 듣고 싶어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가서 몇 년 만에 폴리스의 싱크로니시티를 턴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다.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이것저것 식료품을 사고 덮밥을 해먹으려고 포크 커틀릿도 샀다. 이번 주에 설명서를 보면서 밥 짓는 법을 터득하고 나니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밥을 어디서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밤을 새워 레코드를 들었다. 마사하루는 그 정겨움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가사를 보면서 전희의 곡을 몇 곡이나 불렀다. 뿌듯한 토요일 밤이었다. 일요일에는 시부야와 다이카냐마에 있는 가구점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이거다 싶은 소파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찾는 자체가 즐거워 조금도 고생스럽지 않았다. 부엌 테이블용 전등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구매했다. 심해어의 촉수처럼 홀을 그리며 늘어지는 스타일이었다. 다다미 방도 좀 꾸미고 싶은 마음에 바닥에 바로놓는 초롱처럼 생긴 조명 기구도 샀다. 낮은 유리 테이블도 샀다. 높이 1미터 정도의 낮은 책꽂이를 발견해 2개를 한꺼번에 샀다. 이 정도면 있는 책을 모두 꽂을 수 있을 듯 했다. 이번 주말에만 70만 원 정도를 썼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지면 차를 팔리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3년밖에 몰지 않은 폭스바겐 골프니까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덤으로 한 달에 3만 원이나 드는 주차비도 줄일 수 있다. 어차피 외출할 일도 없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다. 그날 퇴근길에 동료 사카이가 한잔하러 가자고 했다. 난 사양하겠어. 읽다만 책이 있어서. 마사하루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절했다. 지금은 밖에서 마시고 놀 기분이 아니다. 가끔인데 어때서? 자네 요즘은 일만 끝났다 하면 집으로 직행이잖아.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마누라가 다 들고 가버려서 가구도 없다면서. 사카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남자는 술과 마작을 좋아한다. 요즘 조금씩 사들이고 있어. 소파는 아직 못 샀지만 테이블도 사고 책꽂이도 사고. 오호라, 드디어 다나베의 독신 생활이 본격화되는 것인가? 설마 밥까지 해먹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니, 실은 벌써 해먹고 있는데. 정말? 사카이는 눈을 희번덕거렸다. 밥을 해먹는다고? 자네가? 왜? 잘못된 건가? 아니, 그렇지 않지만 왠지 서글퍼서 말이야. 38살이나 된 남자가 외식을 하는 게 더 서글프지. 된장국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꽤 풍요로운 기분이 든다고. 마사하루는 적당히 대답하고는 돌아갈 준비를 했다. 사카이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라서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다. 실은 오디오 세트를 구입했어. 내친 김에 턴테이블도 사고 10년 만에 말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레코드 300장을 들고 왔더니 옛날 생각에 매일 밤 음악을 듣느라 정신없어. 좋겠군. 독신자의 특권이로세. 사카이가 목을 극적거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방음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에 볼륨을 좀 높여도 괜찮거든. 옛날에는 안 들렸던 심벌지의 소리까지 들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가도 될까? 사카이가 물었다. 우리 집에? 마사하루는 대답이 궁했다. 안 될 거야 없지만 맥주하고 꼬치구이 사들고 가서 자네 집에서 마시자고.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로군. 피식 웃고는 코트를 걸쳤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입사 동기인데다 집도 같은 방향이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란히 회사를 나섰다. 2월의 찬바람이 빌딩 사이를 휙 지나갔다. 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먹을거리를 샀다. 꼬치구이와 생선회 모듬. 술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싸게 먹힐 테니까 인심 좀 쓰자. 사카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참치회도 샀다. 걸어서 5분 걸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자
사카이가 감탄사를 발했다. 야, 이거 자네 아주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군. 난 마누라가 없어서 한심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시답지 않은 소리 그만해. 우히히 좋다. 스탠드 하나에 거실 분위기가 확 사는데 취향도 제법 고상하고. 사카이가 스탠드 갓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소파는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 마사하루는 쿠션을 내밀었다. 됐어, 충분해.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 충분하다니까. 사카이가 얼른 오디오 세트 앞으로 다가갔다. 굉장한데. 그리고 무릎을 질질 끌며 레코드 선반 앞으로 옮겨가 레코드를 살폈다. 토킹 헤드도 있잖아. 도널드 헤이겐도 있고. 야, 러버보이 겟러키도 있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유행했잖아. 자네도 아는군. 그럼 라디오에 들러붙어 살았는데 이봐, 빨리 들어봐. 사카이가 졸라대 오디오를 켜고 레코드를 올려놓았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사카이가 희죽거리며 좋아했다. 그동안 마사하루는 정종을 데우고 안주거리를 접시에 담아 갓 사들인 유리 테이블에 갖다 놓았다. 야, 좋다, 좋아. 앞으로는 여기서 마시자. 기다와 카토도 부르자고. 그 녀석들도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나야 좋지. 음악을 들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카이가 의외로 음악에 박식해 놀랐다. 과거에도 음악 얘기는 덜어 나누었지만 깊이 파고든 적은 없었다. 자네 레코드는 어쩌고 있는데? 마사하루가 물었다. 그야 마당 창고에 처박혀 있지. 어디 둘 데가 있어야지. 사카이는 외곽에 새로 개발된 주택지의 단독주택에 산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까지 있어 융자금 갚으랴, 자식들 키우랴 정신이 없다. 자네는 좋겠어. 자기 공간이 있어서. 사카이가 두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서글픈 독신 신세인데. 다음에 올 때 우리 집에 있는 레코드 들고 올 테니까 여기서 좀 듣자. 유리스 믹스도 있고 뉴 오더도 있어. 오호, 자네 취향이 그쪽이야? 이것저것 다 좋아했어. 스크리티, 폴리티도 좋아했고. 있는데 그건? 정말? 사카이가 반색했다. 어디 어디? 마사하루는 스크리티 폴리티의 앨범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야, 스크리티 폴리티의 연주가 이렇게 좋았구나. 사카이도 감동했다. 그렇지? 20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레코드 본래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그래서 요즘 음악에 푹 빠져 지내는 거야. 정종이 떨어져 소주를 물에 섞어 마셨다. 회사 동료와 일이 아닌 화제로 이렇게 무르익기는 처음이었다. 음악 잡지의 백넘버를 뒤적거리며 얘기꽃을 피웠다. 이것도 나 갖고 있는데. 사카이는 12시 가까이 되어 마지막 전철을 타고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진짜 레코드를 들고 출근했다. 소파 구하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마사하루는 인터넷에 들어가 옥션을 검색해 보기도 했지만 역시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틈을 내 가구점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그러는 사이에도 CD는 늘어났다. 음악을 좋아하는 데다 다시 불이 붙어 1980년대 락 뮤직 CD를 잇따라 사들인 것이다. CD 플레이어도 고급 기종으로 바꾼 덕분에 모든 연주가 신선하게 들렸다. 리마스터판은 잡음까지 들릴 정도였다. 제길 나도 오디오룸이 있으면 좋겠다. 사카이는 일주일에 3번이나 놀러왔다. 같은 또래인 기다와 가토도 찾아와 아득한 실내에 감탄하고 음악의 넋을 잃었다. 다음에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고다츠 기부할 테니까 다다미방에서 마작도 하자고. 사카이의 제안에 처자식이 있는 기다와 가토가 찬성했다. 물론 마사하루도 이의는 없었다.
마치 동기의 하숙집을 소굴로 삼은 학생들 같았다. 그렇게 새삼 락 뮤직에 눈을 뜨고 나더니 이번에는 홈시어터를 갖고 싶어졌다. 요즘은 음악 DVD가 잘 나오기 때문이었다. 고향집에서 들고 온 14인치 고물 텔레비전으로는 뭘 봐도 영 신통치 않았다. 타워 레코드에서 대형 모니터로 감상하고 경악했던 라이브 에이드 DVD를 집에서 보았는데 그저 뉴스 화면 같아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프로젝터까지는 안 바라도 슬림형 대형 화면과 서라운드 시스템 정도는 갖추고 싶었다. 카탈로그를 모으고 음향기기 전문 잡지를 섭렵해 본 결과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 내게는 PDP보다는 LCD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실내가 넓지 않으니까 화면 사이즈는 37인치가 적당할 듯 했다. 서라운드 시스템은 프런트 스피커만 있는 심플한 타입이 좋아 보였다. 가전 대리점에서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최대한 깎아서 합계 60만 원이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단합에 제발 좀 사라. 회사에서 사카이에게 얘기했더니 두 손 모아 빌듯이 애원했다. 자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사는 사람은 나야. 마사하루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인간은 이제 아예 우리 집으로 퇴근한다. 나 그런 화면으로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를 보고 싶다고. 7인의 사무라이를 마음껏 감상하고 싶단 말이야. 사카이가 내 팔을 잡고 흔들었다. 나도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는 보고 싶었다. 난 레드 제플린의 DVD를 보고 싶은데 재작년에 나온 2장짜리 말이야. 옆에서 기다도 한마디 곁들였다. 난 대부 3부작을 쫙 다 보고 싶어. 가토도 끼어들었다. 셋은 마사하루를 에워싸고 입을 모아 설득했다. 단합에 제발 부탁이다. 그럼 사지 뭐 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성의라도 보여. 그건 좀 힘들지. 셋 다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난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치사한 자식들. 마사하루는 그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피식 웃음이 나오려 했다. 이 남자들은 퇴근길에 마사하루의 집에 들르는 것이 낙인 것이다. 좋아, 알았어. 단합에. 너 차 팔겠다고 했지? 내 대학 후배 중에 중고차 판매업자가 있거든. 폭스바겐 골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달라고 해볼게. 그럼 됐지? 사카이가 마사하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2만 3만 엔 더 받아봐야 뭐 하겠어? 나를 믿으라고. 10만 엔은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사카이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그리고 곧바로 후배에게 연락하더니 그날 밤 둘이 집까지 찾아와 물건을 감정했다. 그러더니 웬걸 진짜로 시가보다 10만 엔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했다. 옵션으로 장착한 내비게이션 덕을 본 모양이었다. 마사하루는 일이 착착 돌아가자 도리어 어이가 없었다. 내일 사러 가자고. 나도 같이 가줄 테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구로사와 영화 감상회를 여는 거야. 사카이가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툭 쳤다. 어처구니가 없어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역시 가슴이 설레었다. 남자들의 꿈인 대형 화면의 서라운드 시스템이 우리 집에 도입되는 것이다. 마사하루의 방은 하루가 다르게 남자들의 은신처 분위기를 띄어갔다. 거실은 최신 오디오 기기와 홈시어터 시스템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 벽 한 면은 책과 CD와 LP, 다다미방에는 마장용 고다스와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필기도 할 수 있는 앉은뱅이 책상, 침실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지만 침대 커버를 짙은 색으로 바꾸자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옅은 색은 때가 잘 타 싫었을 뿐인데. 그리고 좋아하는 뮤지션의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 빈 벽을 장식했다. 지미 핸드릭스와
밥 딜런의 얼굴 사진이다. 히토미가 있었다면 두 눈에 쌍심지를 켰을 것이다. 야, 여기 들어서면 마음이 푸근해진다니까. 사카이와 기다, 가토는 이제 단골 손님이 되었다. 술과 안주거리는 전부 그들이 사오기 때문에 네온이 번쩍거리는 거리에서 노는 것보다 한결 경제적이다. 아직도 소파는 사지 못했지만 기다가 전기장판을, 가토가 좌식 의자 4개를 기증했다. 그래봐야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지만 대형 LCD 화면으로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모두가 무척 감격했다. 레코드도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비로소 작품 위질에 걸맞은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카이가 소주 칵테일을 마시면서 절절하게 말했다. 남자가 말야, 혼자서 방을 쓸 수 있는 건 가난한 독신 시절까지가 아닐까 싶어. 그런데 진짜 자기 방에 필요한 것은 30대가 지나서잖아. CD나 DVD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리고 비싸기는 하지만 오디오 세트도 마음먹으면 살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즐길 수 있는 내 공간이 없단 말씀이야. 옳은 말이다. 난 CD 사봐야 겨우 차 안에서나 들을 수 있다고. 자네들은 그나마 낫지. 나는 회사 오갈 때나 MP3로 듣는다고. 차 안에서 락을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니까. 기다와 가토가 한숨을 쉬면서 동조했다. 자네들은 가장이잖아. 집도 샀는데 서재 정도는 확보할 수 있잖아. 마누라에게 딱 불어주게 말하라고. 마사하루가 부추겼다. 모르는 소리. 방이 3개밖에 없는데 뭘 하겠어. 기타도 칠 수 없는 걸. 우리는 방이 4개인데도 다다미 방은 손님용이라면서 책꽂이 하나 못 놓게 해. 요컨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은 대부분 월급 운반책이라고. 떼돈 벌어서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인간들 싹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라니까. 볼을 실룩거리며 말하는 통에 마사하루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런데 자네 마누라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마사하루는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다.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별거한 원인이 대체 뭐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자네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군. 사카이가 코를 찡그렸다. 아마 취향이 너무 달라서일 거야. 반신욕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 이해가 간다. 우리 마누라도 반신욕 팔아서 내가 잘 알지. 나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싶은데 물을 2종류로 할 수는 없다면서 반신욕 하라고 그런다니까. 기다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도 난 사실 괴로웠어. 마사하루는 기지개를 펴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마누라가 친구 부부들을 초대했거든. 나 결혼하고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더라고. 얼마나 피곤하던지. 우리 집도 그래. 마누라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와인 파티를 여는데 난 갑갑하기만 하더라고. 휴일 밤 정도는 뒹굴면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싶은데 말이야. 카토가 바닥에 드러누워 말했다. 여자들은 왜 그렇게 홈파티를 좋아하나 몰라. 그러니 남에게 보이기 위해 집안을 꾸미게 되는 거지. 이 집의 좋은 점은 남을 위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야. 책꽂이에 다 못 꽂은 잡지는 바닥에 늘어놓고 얼마나 편해. 사카이가 그 잡지를 끌어당겨 베개 삼았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건 홈파티라고 할 수 없나? 기다가 물었다. 이런 건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귀가 거부증 남자들의 모임이니까. 마사하루가 그렇게 말하자 나머지 셋이 몸을 비틀며 웃었다.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아마 마누라도 내 취향이나 성격에 줄곧 거부감을 느꼈을 거야.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와우, 제법 객관적인데. 다나베 마사하루, 혹시 짚히는 거라도 있어?
밥 빨리 먹는다고 비난받은 적이야 있지. 하하, 그런 정도겠지. 나도 신혼 시절에 부엌에서 이닦지 말라는 소리 100번은 들었을 거야. 계속 그랬다면 아마 이혼하자고 나왔겠지. 결국 부부도 남이야. 카토가 이성적인 말을 하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30대 후반의 남자 4명이 각자 제멋대로 방바닥에 누워있다. 부부도 남이라.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히토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사하루는 지금까지 아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연해졌다. 연락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낙담해서 한심하게 살지도 않는다. 끙, 마음속으로 신음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마사하루의 소파 구매 작전에 한 줄기 서광이 비쳤다. 영업을 하며 돌아다니다 맥으로 거리에서 중고 가구점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한 것이다. 쇼윈도 밖에서만 보는데도 세련된 감각이 느껴졌다. 회사 여직원에게 그곳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지금 한창 인기 있는 곳이고 오래 사용해서 은근한 멋이 우러나는 가구가 많이 전시되어 있단다. 당장 토요일에 가보기로 했다. 차가 없어 택시를 타야 했다. 정말 좋은 물건이 많았다. 더욱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창고처럼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가게에서 후보감을 발견했다. 짙은 갈색 가죽인데 적당히 색이 빠져 오래 입어 편한 가죽 점퍼 같은 느낌이 우러났다. 마음속으로 그렸던 우디 앨런의 영화에 나올 법한 소파였다. 10만 엔이라니 좀 비싸긴 하지만 이왕 사기로 한 거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에서 드디어 만남이 있었다. 새빨간 가죽 소파였다. 의표를 찌르는 색감이 마사하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튀면서도 멋스러웠다. 사이즈가 거실에 딱 들어맞는 데다 3인용과 1인용 세트인 것도 좋았다. 게다가 가격은 8만 엔. 3인용 쪽에 누워보았더니 자신의 몸이 쏙 안기는 듯했다. 빨강이라 남자가 빨강 소파를 사용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하지만 부엌 의자가 이미 빨강인데도 그리 튀지 않는다. 이 물건 이번 주에 들어온 거예요. 다이칸야마에 있는 한 카페에서 리모델링을 하느라 내놓은 것인데 이 가격이면 싸게 사시는 거예요. 어지간히 마음에 든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여점원이 다가와 말했다. 좀 화려하지 않을까요? 화려하기는요. 갈색 톤의 가구와 코디하면 별로 튀지도 않을 거예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다. 갈색 계통이라. 그야말로 지금 자신의 집이 갈색 톤이다. 제 생각에 오늘 내일 팔릴 것 같은데. 사줘. 마사하루는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은 되풀이했을 대사를 다시 한번 내뱉었다. 이 만남을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았다. 전시된 물건밖에 없는 개인 가구점이라 오후면 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좋았어. 드디어 마이홈의 완성이다. 혼자서 손가락으로 조그맣게 V자를 그렸다. 꿈에 그리던 실내가 오늘 드디어 완성된다. 다음 주 월요일 마사하루는 제가 먼저 사카이와 기다, 가토를 초대했다. 셋 다 빨간 소파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이거 좋은데 아주 좋아. 자네 보기보다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카이가 웃으면서 칭찬해 주었다. 그래, 우리 같으면 그저 무난한 색상을 골랐을 텐데 말이야. 검정이나 회색이나. 정말 빨강이 이렇게 멋진 줄은 몰랐는데. 기다와 가토도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빈말은 아닌 것 같아 마사하루도 내심 기뻤다. 인테리어 잡지에서 취재하러 안 오나 싶을 정도였다. 그날 밤에는 주문한 피자와 치킨과 함께 와인을 마셨다. 영화는 스타야에서 빌려온 성난 황소를 보았다. 역시 스콜세지 감독과 드니로는 최고의 콤비라니까.
극중 역할 때문에 몸무게를 20kg이나 불렸다니 드니로도 참 대단해. 영화가 끝나자 다들 감격해서 한마디씩 했다. 셋은 밤 10시가 지나 돌아갔다. 마사하루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어깨까지 푹 담갔다. 히도미가 나간 후부터 늘 전신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다. 누굴까 하면서 받아보니 사카이였다. 저 말이지, 미안한데 지금 자네 집에 다시 가도 괜찮을까? 어째 목소리가 묵직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튼 가도 괜찮겠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현관에서 5분 정도만 있으면 돼.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앞으로 30분이면 도착할 거야. 사카이는 영문 모를 소리를 했다.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할게. 아무튼 지금 떠난다. 그러고는 전화가 뚝 끊겼다. 마사하루는 눈썹을 찡그리고 잠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지?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든가 그런 일일까? 아니, 그런 일이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어디서 전화를 한 거지? 생각해봐야 알 수 없었지만 즐거운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사카이의 말투가 거의 암울했으니까. 과연 30분 후에 인터폰이 울렸다. 사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입구문을 열어주었다. 1분 후 이번에는 마사하루의 집 현관벨이 울렸다. 잠옷을 입은 채로 현관문을 열자 사카이와 웬 여자가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미안해. 우리 와이프 준꼬 만난 적 있지. 하기야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전부겠지만. 사카이가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말했다. 준꼬는 창백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마사하루는 일단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했다. 준꼬, 우리 동기 다나베야. 이제 믿겠어? 나 이 녀석 집에서 놀다 간 거였다고. 사카이가 준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과 수요일에도 그리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전주 금요일에도. 사카이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게 뻔히 보였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서 집안이나 구경하고 가자고. 다나베, 미안한데 좀 들어가도 되겠지? 그럼 어서 들어와. 주인이 오히려 떠밀리는 꼴이었다. 사카이는 준꼬의 팔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준꼬는 샌들도 벗는 둥 마는 둥 앞으로 고꾸라질 듯 사카이의 팔에 끌려갔다. 거실은 제일 안쪽에 있다. 보라고.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 준꼬. 잘 보라고. 굉장하지? 최신 오디오에 37인치 LCD 텔레비전,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있어. 사카이가 단숨에 말을 토해냈다. 가구도 그렇고 조명도 세련됐지. 독신자들이 꿈꾸는 방이야. 좀 좁다 싶은 게 더 좋아. 무엇이든 금방 손에 닿으니까. 난 이 방에 있으면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에 재미있고 푸근하고 그래서 툭하면 들렀던 거야. 사카이의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다나베 미안하군. 나도 참 뻔뻔한 놈이지. 사카이는 마사하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그리고 오늘은 내가 오라고 한 거잖아. 당황한 마사하루는 손을 내저었다. 그랬던 거야. 이게 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사카이는 준꼬를 향해 내려가서 좀 기다려. 했다. 그의 아내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고개 숙였다. 머리칼이 앞으로 축 늘어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복도를 뛰어갔다. 사카이는 숨을 씩씩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정말 미안해. 봐서 알겠지만 한바탕 하고 온 거야. 형편없는 꼴을 보이고 말았군.
그리고 눈을 껌벅거리며 말을 이었다. 동네 아줌마들이 내가 퇴근길에 교도역에서 내리는 걸 몇 번이나 봤다는 거야. 물론 그 말이 마누라 귀에도 들어갔지. 헛소문은 흥미로울수록 좋은 법이니까. 역 앞 슈퍼마켓에서 젊은 여자와 장을 봤다느니 하는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어. 그러다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거야. 마누라도 의심에 눈이 멀었을 테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그런 일이 있었군.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야. 여자도 아니고 다 큰 남자가 회사 동료 집에서 뭘 했느냐. 매일 밤 수다를 떠는 게 그리 즐거우냐. 음악을 들었다느니 영화를 봤다느니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영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 상상이 간다.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지. 그래, 잘했어.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 사카이는 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우리 사이에 서먹하게 왜 그래? 그만하라고. 이 신세는 다음에 갚을게. 괜찮아, 신세는 무슨. 마사하루는 손을 저었다. 그럼 이만 간다. 사카이는 발길을 돌려 힘차게 거실을 나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마사하루는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야 음악을 마냥 틀어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볼륨을 줄였다.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스팅이 Set Them Free를 노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때 사카이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사카이 쪽에서 자신이 내겠다고 가자고 한 것이었다. 장어구이 집에 마주 앉았다. 사카이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희죽희죽 웃었다.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마누라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봐. 창피해 죽겠다고. 회사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면서 풀이 팍 죽었어. 그럴 건 뭐 있어. 신경 쓰지 말라고 준코 씨에게 전해. 마사하루는 너그러운 심정으로 말했다. 실제로도 불쾌한 마음은 전혀 없었다. 고맙다. 전할게.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추억이 되겠지? 그래, 동감이다. 아마 10년쯤 지나면 부부의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다음에는 우리 집에도 놀러 와. 마누라에게도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지. 음식 솜씨 하나는 죽이거든. 알겠어. 가서 신나게 얻어먹지. 기대할게. 맥주 한 병을 주문해서 둘이 나눠 마셨다. 장아찌를 아삭아삭 씹는다. 나 말이지 속으로는 좀 찔렸어. 사카이가 불쑥 그런 말을 꺼냈다. 찔렸다고? 응. 그냥 밖에서 술이나 마시고 마작이나 했다면 늘 하는 일이니까 당당했을 거야. 그런데 퇴근길에 동료 집에 들러 노는 건 마누라에게 어째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솔직하게 말 못한 거겠지? 야근이다, 접대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 그랬구나. 그렇잖아. 내 집보다 동료 집이 편하다면 마누라족에게는 모욕적인 일 아니겠어? 하기야 지금이니까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어제까지는 본능적으로 숨겼어. 알만하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행동에 나타나잖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아차리게 된 참에 또 이상한 소문이 나던 거지. 그 상황에서 여자라면 동요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겠지. 그때 장어구이가 나와 잠시 말없이 먹었다. 둥지를 짓는 거, 그거 여자의 아이덴티티란 생각이 들어. 사카이가 말했다. 남자가 나서면 안 되는 일 같아. 그렇겠지. 집안에 혼자만의 공간을 갖자면 큰 집을 짓든지 별장을 따로 마련하든지 그런 능력이 필요해. 달랑 하나밖에 없는 집을 남자의 왕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집이란 여자들의 성역이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마사하루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를 생각했다. 지난 2달 동안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히토미가 집을 나간 덕에 족쇄가 풀려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실행했다. 오디오와 홈시어터는 자신만의 난로였다. 스탠드와 소파는 둥지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고. 그런데 단합에 마누라와는 연락하나? 아니, 전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잖아. 연락할 거면 남자 쪽에서 먼저 하는 게 좋아. 나간 쪽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자네 제법 어른스러운데? 당연하지. 이래봬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사카이가 장난스럽게 가슴을 쫙 폈다. 여자의 성욕이라면서. 둘이서 웃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스해졌다. 그날 밤 마사하루는 히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엇을 핑계로 삼을지 30분을 고민했지만 적당한 게 없어서 그저 안부나 묻기로 했다. 전화기 앞에 서서 또 30분을 망설였다.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더 미루면 전화를 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부딪혀보자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히토미는 집에 있었다. 나 마사하루인데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어째 남대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더듬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안도했다. 나야 잘 지내지. 당신은? 히토미는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일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잠시 서로의 근황을 두서없이 주고받았다. 그런데 당신 굉장한 텔레비전 샀더라. 히토미가 불쑥 말했다. 어, 어떻게 알았어? 누구에게 들었어? 아니, 봤어. 내 눈으로. 열쇠 아직 갖고 있으니까. 정말? 그럼 우리 집에 왔었단 말이야? 마사하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2주일쯤 되었나? 전자레인지 새로 바꿨거든. 내가 디자인한 상품이 출시돼서. 그래서 헌 것을 어쩔까 하다가 당신이 아직 사지 않았을 것 같아서 갖다 주려고 택시에 싣고 갔었지. 몰랐네. 모르는 게 당연하지. 평일 낮에 갔으니까. 방에다 메모라도 남기고 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다. 당신 집안을 싹 바꿨더라. 나 얼마나 충격이던지 그냥 들고 돌아왔어. 그랬어? 충격이었다니 왜? 그야말로 남자들이 선망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던걸. 오디오가 있고 홈 시어터가 있고 책과 CD와 LP가 쭉 꽂혀 있고 선반 위에는 선인장 화분도 있고. 여자를 끌어들인 흔적이 있는 것보다 충격이 더 컸어. 나랑 살았던 8년이 싹 무시된 기분이더라고. 그럴 리가.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마사하루가 쥐어짜내듯 말하자 히토미는 후후 하고 조그맣게 웃었다. 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엉망이 돼 있는 집안을 기대했어. 살풍경하고 부엌에는 편의점 도시락 껍질이 널려 있고 그럼 청소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던 걸 뭐. 그래서 기가 팍 죽어서 그대로 물러나왔지. 마사하루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 괜히 코를 훌쩍거렸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들더라. 당신 방 멋졌어. 나 어쩜 마음에 들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오랜만에 당신 독신 시절에 살았던 방이 생각났어. 책과 CD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잖아. 그 시절이 그립다는 듯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을 히토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전화한 김에 묻는데 당신 집을 나간 이유가 뭐야? 잊어버렸어. 다 옛날 일인 것 같아. 말도 안 돼. 혼자서 코를 찡그렸다. 혹시 내가 밥 빨리 먹어서 짜증이 난 거야? 알았으면 고쳐. 알았어, 고칠게. 언제였나 생선초밥 주문했을 때 나는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먹어버린 일 있잖아. 그때는 정말 화나더라. 그러게 고친다니까. 수화기를 통해
서로의 한숨 소리가 전해졌다.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 히토미가 가볍게 물었다. 그럼 물론이지, 놀러와. 마사하루는 3단 뛰기의 속도로 대답했다. 나 그 커다란 텔레비전으로 영화 보여줘. 그리고 당신의 그 엄청난 오디오 세트로 음악도 들려주고. 알았어. 방은 청소를 해두는 게 좋을까? 당연하지. 나한테 시킬 거야? 히토미가 뾰로통하게 말하고는 웃었다. 서로에게 잘 자라는 말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모래산이 무너지듯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빨간 소파에 드러누워 한숨을 쉬었다. 주말에 온다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났다. 숨길 게 없었나? 있다. 성인용 DVD를 5장이나 샀다. 얼른 침실로 가 침대 밑에서 꺼냈다. 버리자니 아까워서 재킷만 버리고 DVD는 컴퓨터용 디스크 케이스 안에 넣어두기로 했다. 이건 됐고 그 다음은 아뿔싸. 불장난을 기대하고서 친구 커버도 새로 바꿨다. 원래대로 해놓아야지. 마치 독신 시절 히토미를 방에 초대했을 때 같은 기분이었다. 마사하루는 자신이 만든 방을 몇 번이나 점검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공감이 되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